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평택촌놈입니다. 평택촌놈 플러스는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평택촌놈 플러스는 실용주의적 방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시청 후 만족하시면 구독 또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은 소제목에 전달하는 분야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필요한 내용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위험한 조국, 조건부 임명이 합리적,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합니다. 현재 녹화하는 이 시간은 9월 2일 오전 2시가 넘었습니다. 사실 피곤한 시간이에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방송을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아마도 9월 2일 오전 또는 오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중도파입니다. 한때 우파와 좌파를 넘나들다가 내린 결론은 중도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이 중도파가 많아야만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좌파, 평생 우파가 많으면 정치인들이 긴장을 안 해요. 그런데 중도파가 많으면 항상 긴장하겠죠. 제 자신을 돌이켜보더라도 이제는 저는 확실한 중도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험한 조국, 조건부 임명이 합리적,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만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 제목이고요.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가는 그런 표현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건데요. 최근에 그 조국 후보자의 어떤 무표정한 모습을 제가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좀 뭐랄까 좀 제 느낌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얼굴에 자괴감하고 우울함이 딱 쓰여 있어요. 저는 사람을 분석할 때 첫 번째 상황놀이를 먼저 파악합니다.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왜냐하면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이걸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관상을 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느낌이라 그러죠. 그리고 표정, 말투, 목소리 이걸 중시합니다. 사실 말하는 내용보다 그걸 더 중요시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는 내용이야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 말하는 내용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현재가 어떤 상황이냐.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든 딱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말과 행동이 과연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느냐 하나만 있느냐 하나도 없느냐 이걸 분석을 해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맞게 어떤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일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표정,
목소리, 말투. 목소리와 말투도 항상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달라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은 꼭 전화로 먼저 통화해 봅니다. 목소리를 들어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의 캐릭터가 보여요. 말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몸가짐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표정이에요. 표정에서도 앞거는 뭐냐? 무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다가 잠깐 어떤 일이든 자리를 비웠다 딱 돌아오면서 그 사람의 무표정한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딱 찍혀버려요, 저는. 그 이미지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뭐랄까요? 조국 후보자가 이제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으로 찍힌 모습 있잖아요. 예, 우울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결과를 보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충격받았을 거예요. 충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 대학생 시절에 정말 천진난만하고 어찌 보면 대학 갓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 같잖아요. 그 시절에 동기였고 친구였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교수잖아요. 근데 서울대생들이 임명철회는 기본이고 교수직 사퇴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뭐 잘하고 못하고 자질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문회가 열릴지 말지 또 대통령이 임명할지 말지 그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청문회는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보고요. 대통령의 임명 의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까지 나서서 얘기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대통령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임명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집단 같은 경우에도 할 만큼 했어요. 이미 알 사람 다 알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 목소리 내면 쓰러진 사람 집 밟는 거예요. 그럼 지지하는 쪽, 역성을 드는 쪽, 이쪽은 계속하냐? 이 사람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좀 예리한 편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좀 사람을 꿰뚫어 본다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 후보자는 정신적으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할 때 모습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 겁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도 물론 반대에 어떤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됐어요. 그리고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발언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부터는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고요. 또 국민들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저의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건부 임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자기 부정. 물론 강행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약에 철회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파 아닙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거는.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후보자가 사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퇴하게 될 경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철회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본인이 사퇴하는 건데, 대통령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서도 안 돼요. 지금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는 실제보다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정도 혼란스럽고요. 외치도 지금 정상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거는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방법론도 얘기하고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2000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계속 보면서 제가 좀 약간 갸우뚱했어요. 왜 갸우뚱했냐? 아니 무슨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인간을 뽑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시시콜콜한 일, 중요한 일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당 야당이 서로 바꿔가면서 공격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포츠맨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무능한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보면은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여당은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게 반복됐잖아요. 여야가 바뀌면서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의지와 능력만 보라는 거죠. 의지와 능력. 요즘이야 뭐 보편화돼 있으니까 문제도 안 되지만, 과거에 어떤 후보자는 위장전이 화나가지고도 총리에 낙마했잖아요. 사실 웃기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위장전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런 거 갖고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솔직히 남자들이 그거 압니까? 몰라요. 보통 마누라가 하잖아요, 그런 거. 애들 뭐 학교 뭐 보내고 뭐 무슨 주소 이전하고. 남자들이 알 게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조국 후보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능력이 있다면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포츠맨을 볼 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 때 골만 잘 넣으면 돼요. 그 선수가 뭐 맨날 술을 먹든 뭐 무슨 뭐 첩이 10명이든 상관없어요. 골만 잘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관 뽑을 때 무슨 진짜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종교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좀 완벽하지 않고 좀 문제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국가 발전에 도움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맨의 마인드가 뭐냐면 딱 그것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딱 하나예요. 필요에 의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가요? 아니에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지하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존경할 만한 인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름에 제 여동생이 11년 만에 한국을 왔어요. 현재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딱 첫마디가 주저없이 딱 그러더라고요. 미친놈이지 그래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글쎄 별로 다르지 않을걸? 그렇게 얘기해요. 필요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기대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인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당선시켜 준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원래 서양은 분리주의 문화거든요. 동양은 복합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따로따로 봐요. 사안별로 구분을 해요. 근데 동양은 한 가지, 두 가지 일 갖고 전체로 평가해버려요. 이게 이제 동서양의 문화 차이거든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린스키인가? 어린 여자랑 스캔들 있었을 때 당연히 거짓말했고 여론이 안 좋았죠. 근데도 클린턴의 여성 정책은 상당히 지지를 받았어요. 별개란 얘기죠, 그거는.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어떻게 보느냐, 가치와 이익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 27, 반대 54. 또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찬성 30, 반대 60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그냥 27과 54로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27대 54는 더블이죠. 정확하게. 근데 저는 거기서 10%는 무조건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27% 중에서도 10%, 반대하는 54% 중에서 10%.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골수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든 찬성하거나 어떤 경우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는 어떤 절대치에서 빼야 됩니다. 전 이게 저의 여론조사 활용 방식이에요. 100% 중에서. 마치 어떤 스포츠 체조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5명이 채점하는데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 빼버리고 중간 점수 갖고 평균치 내잖아요. 스포츠에 그런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100% 중에서 10과 10을 빼버리면 27에서 10 빼니까 17이죠. 54에서 10 빼니까 44죠. 17대 44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 그러면은 반대가 3배 육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한 사람과 지지한 사람들 어떤 관점에서 그랬을까요? 전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반대한 사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와 이익 측면에서 보면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일까요? 도덕적 가치죠. 이 사람은 도덕적 가치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익을 우선하는 거예요. 비록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개혁 의지가 있고 나름대로 개혁을 잘할 사람이다. 예, 거기에 점수를 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독특하죠? 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저는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가 나오면 10은 빼버려요, 각각. 왜? 그거는 골수들이니까. 골수들은 어떤 경우든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반대가 2.5배는 넘고 3배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이유는 뭐냐?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치를 우선한 거고요. 찬성한 사람들은 이익을 우선한 거예요. 제 분석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가치보다는 이익을 우선한 겁니다. 가치보다는 이익을. 저는 실제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를 3개월 전, 1개월 전, 1주 전, 하루 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발표했어요. 제가 다음에 별도로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명을 강행하고 1년 후에 여론조사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신뢰도가 높은 3곳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거처럼 뭐 여야 뭐 감시인단이 뭐 동원되면 되겠죠.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한 3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3곳 다 이 사람은 법무장관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하고요. 3곳 다 이 사람은 법무장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내리라는 거죠. 그럼 이런 수가 있죠. 뭐 2곳은 법무장관 계속해라. 하나는 아니다.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야 된다. 근데 두 곳에서는 반대다. 그러면 또 한 번 해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평균치 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했는데 완벽하게 3곳에서 찬성이나 반대가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찬성 반대가 1대2나 2대1이 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더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달 뒤에 더 했을 때 완벽하게 찬성이 3군데나 반대가 3군데면 그에 따르는데 그때도 뭐 1대2나 2대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여론조사 기관에 평균치를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3곳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결정하자는 거죠. 저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 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조국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지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니 고통스러울 거예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지금 어쨌든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안 돼도 참 난처하고 돼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 정도의 어떤 그 나의 어떤 의지와 능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원래 생각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30, 40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기초로 내온 게 뭡니까? 검찰 개혁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검찰에 있는 일개의 검사들이라든가 전체 집단이 어떨까요? 지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은 내가 소속된 집단이 개혁 대상이다.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나는 그 집단에 소속되는 소속원인데, 구성원인데. 무슨 얘기냐? 개혁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아마. 어찌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조국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이거를 만회해야 됩니다. 여기서 임명이 안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역사에 남는 치욕이 되는 거죠. 임명이 됐다고 했을 때 본인도 이거 웬만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알 거예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뭔가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평소에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적폐죠. 개혁 대상 1순위였던 검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만 안 있어요. 자기네들이 개혁 대상이 되지 않게 아마 뭔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가는 발전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반대 안 합니다. 처음엔 저도 솔직히 야 이분이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치와 이익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래, 가치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과 뭐 합법 이런 걸 떠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논란만 해도 국민들의 어떤 감정은 많이 돌아섰죠. 근데 이익을 우선하자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예요. 태평성대 같으면 좀 꼬장꼬장하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태평성대가 절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굳이 말하면 중도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많아야지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항상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현재 조국 후보자는 위험합니다. 그 위험하다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더 충격받으면 안 돼요. 네,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좀 불안해요, 솔직히. 뭐 청문회나 뭐 임명 이런 거는 일단 둘째 치고 지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웃겨요, 솔직히. 아니 누구나 돈 욕심 있고 누구나 자식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거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난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지 정말 놀랐어요. 순수하고 순진하고는 다르죠. 아니 저 같으면 제가 민정수석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떤 일도 안 벌여요. 그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야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도 진짜 구린 놈들 많거든요. 에, 국회의원에서 돈 모으고 온갖 추접한 짓 하는 놈들 많아요. 그런 놈들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아주 교묘하게 했죠. 답답해요.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달고 다른 그 양아치 같은 국회의원들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순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절대로 철회 못합니다. 철회하면 진짜 이거는 무너져요. 제가 생각한 게 많고 분석한 게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길게 지금 녹음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임명을 하되 조건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